등비수열 일반항이 2의 2n 플러스 1제곱일 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2의 2n 플러스 1제곱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식은요 2의 2n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2의 2n제곱은 실은 2의 제곱의 n제곱이기 때문에 4의 n제곱 곱하기 2 곱하기 4의 n제곱이야. 근데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에서 1을 하나 빼주고 여기 밑과 같은 수를 한번 다시 곱해줍니다. 4의 n-1제곱 곱하기 4가 4의 n제곱과 같죠. 네, 그럼 요 2와 4를 곱해서 일반항은 8 곱하기 4의 n-1제곱이라고 정리가 돼요. 그럼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공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은 8, 공비는 4. 자,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죠. 자, n에다가 1을 넣어. 그럼 2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은 8이네. 자, 이번엔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 2에 2 대입하면 2의 5제곱. 2의 5제곱은 32가 되겠죠. 그럼 공비 R은 첫째 항을 둘째 항을 첫째 항으로 나눈 것 8분의 32니까 4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항은 8, 공비는 4라고 나왔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요걸 S10이라고 하죠. 첫째 항이 8, 공비가 4. 공비가 1보다 큰 수야. 그럼 R-1분의 A의 Rn제곱 마이너스 1 요 공식 쓸 건데 R이 4고 첫째 항은 8이고 N은 10입니다. 10번째 항까지 합 4 빼기 1은 3, 3분의 8, 네, 3분의 8 곱하기 4의 10제곱 마이너스 1. 요 정도까지만 적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의하여, 자, 공비가 양수라는 건 모든 항의 부가 같다는 의미라고 했죠. 두 번째 항이 2분의 1, 여섯 번째 항은 32분의 1일 때 두 번째 항은 AR이죠. AR이 2분의 1이야.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입니다. AR의 5제곱이 32분의 1입니다. 그럼 이 AR의 5제곱을 AR 곱하기 R의 4제곱이라고 보면 AR 자체가 2분의 1이야. 여기 2분의 1. 그럼 양변에 2를 이렇게 곱해줘서 R의 4제곱은 16분의 1이에요. 자, 16이라는 숫자가 2의 4제곱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이었겠지? 네, 그래서 R은 2분의 1입니다.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R이 2분의 1이니까 요 등식을 이용해서 첫째 항은 1입니다. 자, 첫째 항은 1이다까지 구했어. 그리고 이제 문제.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우리가 SO라고 하지? SO. 공비가 1보다 작습니다. 1-R분의 A의 1-R의 N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1 빼기 2분의 1 분의 첫째 항은 1이고 1 빼기 2분의 1의 5제곱. 자, 요 1에서 2분의 1을 빼면 요 값은 2분의 1이지? 그럼 분모랑 분자에다가 똑같이 2씩 곱해서 분모를 이렇게 1로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번분수 해결했습니다. 네, 그럼 2가 분배되면서 2 빼기 2분의 1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2 마이너스 16분의 1, 16분의 31. 정답은 16분의 31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곱셈 공식 하나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가볼 건데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있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요 공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은 1 마이너스 R의 1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1이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3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이때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자,
자, 첫 번째 조건 먼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우리가 SO라고 하죠. 요게 1이에요. 1-R분의 A의 1-R의 4제곱. 자, 요 값이 1입니다. 일단 이렇게 둬봅시다. 두 번째,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이야. 우리가 S10은 3이라고 합시다. 그럼 1-R분의 A의 1-R의 9제곱. 요 값이 3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산해서 구해야 되는 거.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 결론 1-R분의 A의 1-R의 14제곱. 요걸 구하는 거지. 아이고, 선생님이 큰 실수를 했죠. 자, n-1이 아니고 n이죠. 미안합니다. 요거 5입니다.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5예요. 자, 일단 1-R분의 A의 1-R의 5제곱이 1인데 요 1-R의 10제곱 이걸 합차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 (1 빼기 R의 5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1제곱 빼기 R 5제곱의 제곱이지 합차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요 공식을 1-R분의 A의 1-R의 5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의 5제곱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1-R분의 A의 1-5제곱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의 5제곱을 곱했다라고 봐도 되거든. 요 값이 SO랑 같죠. 이게 SO랑 같습니다. SO가 1이었어요. SO가 1이니까 1 곱하기 1 플러스 R의 5제곱이 3이야. 그러면 1 플러스 R의 5제곱이 3이니까 R의 5제곱은 2라고 우리가 R을 구하지 말고 R의 5제곱을 한번 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식을 한번 가지고 와보자. 요 식이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식을 한번 가지고 내려와서 자,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 즉 S15는 1-R분의 A의 1-R의 15제곱인데 여기 1-R의 15제곱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공식으로 정리가 가능한 거야. 1-R 5제곱의 세제곱이라고 보자. 1의 세제곱 마이너스 R 5제곱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1-R의 5제곱에 1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R 5제곱의 제곱 R의 10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요 앞에 A가 곱해져 있고 1-R이 곱해져 있어. 그럼 여기서도 1-R분의 A의 1-R의 5제곱 이게 SO야. 이게 SO1이야. 요게 SO야. 그러니까 요건 1이니까 우리가 이 식만 계산하면 되겠죠. 1 플러스 R의 5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R의 10제곱은 R의 5제곱의 제곱이랑 같고 여기서 R의 5제곱을 2라고 구해놨으니 요 값이 2, 요 값이 2가 되어서 네,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정답은 7이 됩니다.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의 합에서 등비수열 1, 2, 4분의 1, 8분의 자, 요게 등비수열이면 첫째 항은 1이죠. 공비는 2분의 1이네요.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1.999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해라. 아유, 선생님 목이 막 갈라지네. 일단 첫째 항과 공비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합 공식 이용합시다. 자, SN 1-R분의 A의 1-R의 n제곱. 그러면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분모와 분자에다 각각 20 곱해서 네, SN은 2 곱하기 1-2분의 1의 n제곱까지. 자, 여기까지. 근데 이 값이 크다 1.999보다 를 해결할 겁니다.
2를 살짝 분배해 줘 볼게요. 2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은 1.999보다 크다 이고, 여기에서 플러스 2를 이항해서 빼주면 1.999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0.001이 되지. 그럼 요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요걸 플러스로 바꿔주면 크다는 작다로 뒤집어져. 자, 여기서 다시 한번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은 작다 0.001보다. 자, 이 분수로 바꿔볼까? 1000분의 1보다. 그럼 양변 2로 이렇게 나눠서 2분의 1 만들어 주시고, 그럼 2분의 1의 n제곱이 2000분의 1보다 작다가 돼야 돼. 자, 2분의 1의 n제곱 한번 따볼까요? 우리 2의 10제곱이 몇이죠? 1024죠? 그러니까 만약에 n이 10이면 2분의 1의 10제곱은 1024분의 1이야. 1024분의 1은 아직 2000분의 1보다는 큰 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하나 더 곱해볼까? 즉 n이 11이라는 거죠. n이 11일 때, 즉 2분의 1의 11제곱은 2048분의 1이 2048분의 1이 되면서 2000분의 1보다 작은 첫 번째 수가 나왔죠. 그래서 만족되는 자연수 n의 값은 11입니다. 자, 활용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일정한 비율 있죠? 요 일정한 비율을 R이라고 보면 돼요. 공비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이고,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의 탄소 배출량의 합이 800만 톤이라는 뜻이고, 2020부터 22년까지의 배출량은 600만 ton일 때, 요거, 자, 문제의 시작은 2017년부터니까 우리가 2017년의 탄소 배출량, 요걸 첫째 항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그 다음에 2018년이 있을 거고 2019년이 있겠죠. 자,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었어.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 R 곱해져서 AR이 될 거야. 이게 줄어든 거야. R이 분수면 줄어들죠. R이 진분수면, 예를 들어서 R이 2분의 1이면 반만큼 줄어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겠지. 그래서 2018년의 탄소 배출량을 AR, 2019년의 탄소 배출량은 AR 제곱 이렇게 되겠죠. 1년씩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의 합은 800만 톤. 자, 요렇게 세 항의 합이 800만 톤입니다. 만톤 생략해서 800이라고 하자. A로 잠깐 묶어줄게요. 1 플러스 R 제곱. 자, 요 값이 800이야. 그럼 두 번째 보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2017년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첫째 항이라고 봤을 때 2022년부터 한번 찾아보자. 2022년 몇째 항이에요? 네 번째 항이죠? 그리고 2021, 2022년이 될 거니까 2022년은 여섯 번째 항입니다.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만 더한 거야. 그럼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고, 다섯 번째 항 AR 4제곱, 여섯 번째 항 AR의 5제곱. 자, 이렇게 세 항의 합이 600만 톤이야. 그럼 요 세 개의 항은 우리가 공통인수 AR 세제곱으로 볼 수 있죠. 자, AR 세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제곱이 600이 되죠. 자, 요식과 요식 한번 비교해 봐봐. 어때? 자, A 곱하기 1 플러스 R 제곱이 A 곱하기 1 플러스 R 제곱이랑 같죠? 그러니까 800에다가 R 세제곱 하나를 더 곱하면 600이 됩니다. 800 곱하기 R 세제곱은 600, 양변을 800으로 나눴을 때 100 약분되고 8분의 6은 4분의 3.
r 세제곱은 4분의 3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r을 구하려고 집중할 필요 없어. 우리는 요 만든 식과 이 식과 이 값을 이용해서 해결할 겁니다. 자, 2023년 탄소 배출량은 2017년 탄소 배출량의 몇 배입니까? 2023년 탄소 배출량 나누기 2017년의 탄소 배출량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2017년의 탄소 배출량을 A라고 놨고 2023년은 여기서 한 번 더 있으니까 7번째 항이야. 7번째 항은 A 아래 6제곱이죠? A 아래 6제곱 나누기 A를 구하여라. A분의 A 아래 6제곱 약분 아래 6제곱을 구하는 거구나. 그럼 아래 6제곱은 양변 제곱해서 16분의 9. 정답은 16분의 9배입니다. 자, 29번 문제.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SN이라고 할 때, 자, SN이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SN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첫째 항은 S1과 같아. 그냥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 4의 2제곱 마이너스 2네요. 16 빼기 2니까 첫째 항은 14입니다. 그럼 네 번째 항 봅시다. 네 번째 항은 S4에서 S3을 빼면 되죠. 자, 이거 이해 안 되니? AN은 SN에서 SM-를 뺄 거야. n이 2 이상일 때, 그치? 그럼 A4는 n이 4일 때니까 S4에서 S3을 뺀 거랑 같죠? 자, 여기서 바로 그냥 계산해줘도 돼요. S4, n자리에다가 4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게 S4고, 빼기 S3, n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는 지워질 거고,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이 4의 5제곱 빼기 4의 4제곱이랑 같아요.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이고 4의 4제곱은 2의 8제곱이고 2의 10제곱은 1024, 2의 8제곱은 256. 네, 요거 계산해주면 A4 나오겠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반항도 한번 찾아보자. 이 문제에서. 일반항은 SN에서 SM-1을 뺄 거야. n이 2 이상일 때부터. 그러면 SN식은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고 SM-1은 4의 n제곱 빼기 2가 되네요. n-1이니까 여기다 n-1 집어넣으면 n만 남죠.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는 지워져서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의 n제곱. 자, 여기까지 남아. 그럼 요 식을 정리하는 방법. 4의 n제곱 플러스 1이 4의 n제곱보다 조금 크니까 요 플러스 1을 곱하기 4의 1제곱이라고 정리를 해보자. 그럼 4 곱하기 4의 n제곱에서 4의 n제곱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계수끼리 뺄셈 하면 되죠. 4 빼기 1은 3. 3 곱하기 4의 n제곱.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그냥 일반항은.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첫째 항이 나오고 요 n 밑에 있는 요 지수, 아니 저기 지수 밑에 있는 미수 있죠. 요 4가 공비가 돼요. 요걸 n-1제곱꼴로 정리하고 싶을 땐 마이너스 1 한번 해주고 요 미수와 같은 수를 여기 상수에다가 계수에다가 곱해서 12 곱하기 4의 n-1제곱. 뭐 여기까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일반항은 언제 두 번째 항부터 해당이 될 거야. 첫째 항은 S1을 이용해서 찾아주세요. 자, 두 번째. SN이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AK는 100을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지수 자리에 n이 있는 건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일 수도 있고 합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합이라고 줬죠.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반항은 SN에서 SM-를 뺄 거고 첫째 항은 S1과 같다. 그럼 우리가 n번째 항을 한번 딸 건데 일반항 A에는 SN, 즉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에서 뺄 거야. SM-1, 5의 n-1제곱 빼기 1, 요걸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니까 이게 지워지고 나서
5의 n제곱 빼기 5의 n-1제곱이라고 나와. 그러면 요 식이 더 크고 여긴 마이너스 1이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나 해주면 여기다가 5를 하나 더 곱해주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해주고 5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계수끼리 5 빼기 1이니까 4 곱하기 5의 n-1제곱 이게 일반항인데 두 번째 항부터 해당되는 일반항일 거야. 그럼 첫째 항 한번 찾아볼까? 첫째 항 n에다가 1을 넣었습니다. 5 빼기 1인 4죠. 진짜 첫째 항은 4야. n에다가 1을 넣었더니 선생님 5의 0제곱은 1이고 그럼 4가 되는데요. 그럼 이 수열은 그냥 일반항 자체가 첫째 항부터 해당이 되는 일반항이구나. a에는 4 곱하기 5의 n-1제곱과 같구나. 네, 여기서 이제 100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4 곱하기 5의 n-1제곱 자체가 100이 되도록 하는, 양변 4로 나누면 25, 25는 5의 제곱이고 n-1이 2가 되는, 즉 n은 3일 때, 그럼 k는 3이 되겠죠. 자, 이 뒤에 원리합계 특강이 있는데 이 특강 내용은 좀 길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